옛날 어느 먼 곳에 왕자가 살았어요. 그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어디에서도 공주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를 찾으려고 그는 전 세계를 여행했어요. 가까운 나라의 공주들은 모두 그를 만나기 위해 왕의 성으로 왔답니다. 왕자는 진짜 공주를 선택하고 싶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의 아버지인 왕도 그의 아들이 진짜 공주와 결혼했으면 싶었지요. 수년이 흐른 뒤 그는 공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왕자는 계속 슬프고 절망스러워하며 살았고 왕과 왕비 역시 이런 아들의 상황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슬픈 생각에 잠긴 어느 날 밤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비가 쏟아붓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온 성에 메아리 쳤지요. 왕자는 창문으로 비치는 번쩍거리는 번개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의 공주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있었어요. 성 안에 울리는 소음 사이로 신하 중 한 명이 문의 노크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한 젊은 아가씨가 몸을 떨면서 서 있지 뭐예요? 그 가난해 보이는 젊은 아가씨는 매우 아름답고 기품 있어 보였지만 무척 망설이며 말을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신하는 안타까워하며 왕과 왕비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런 날씨에 이렇게 깊은 밤에 찾아온 손님을 거절할 수야 없지. 안으로 들이게. 그 왕은 이 상황을 경비병에게 알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경비병은 그녀를 성 안 거실로 데려와 난로 앞에 앉게 했지요. 비에 젖은 소녀의 옷을 보고는 여왕이 신하에게 아가씨에게 입힐 만한 옷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늦은 밤에, 그것도 이 날씨에 뭘 찾고 있었나요? 저는 먼 나라의 공주입니다. 저희 성은 적군에게 공격당했는데 저를 보호하려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군인들과 함께 저를 몰래 멀리 보내셨어요. 하지만 군인들을 잃어버리고 저만 혼자 이 성을 발견했답니다. 왕비님께 감사드려요. 그 여왕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를 성에서 내보낼 수도 없었어요. 왕자는 그 미스터리한 아가씨가 궁금해서 그녀를 보고 싶어 했어요. 마침 그때 그녀는 왕비가 준 드레스를 입으려고 했죠. 머리가 다 말랐고 기분도 훨씬 나아졌어요. 아가씨는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어요. 방으로 들어간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 매료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정말로 공주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지요. 여왕이 정말로 공주가 맞는지 알아보라고 왕자에게 일러두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로 공주일까? 오늘 밤 알아내자꾸나. 왕자와 공주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공주에게 반해버린 왕자는 그녀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했지요. 여왕은 공주가 머물고 있는 손님방에 들어가 침대 아래 콩을 놓고는 7개의 매트리스로 그것을 덮어두었어요. 아가씨는 그날 밤 그녀를 위해 준비된 그 이상한 침대에서 잠들었답니다. 다음 날 여왕은 그 공주가 깨어나길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잠은 잘 잤나요? 왕비님이 마련해 주신 곳은 너무 좋았지만 잠은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래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 정말로 딱딱한 곳에서 잔 것처럼 온몸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거든요. 여왕이 생각한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오직 공주만이 7개의 매트리스가 덮인 그 침대에서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왕자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이것을 들은 왕자는 마침내 진짜 공주를 발견했음을 깨닫고 행복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왕에게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왕은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왕자는 그녀의 왕국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성에서 머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사실 그는 그녀의 왕국을 구하려고 군대도 보내주었답니다. 얼마 뒤 왕자는 공주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와 결혼해주겠어, 공주? 프로포즈를 받은 후부터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신데렐라 이야기.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신데렐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어요. 인자하신 신데렐라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퍼피 부인과 결혼했답니다. 새엄마에게는 자신과 꼭 닮은 건방지고 질투심 많고 싸우기 좋아하는 딸들이 있었어요. 새엄마의 딸들은 심지어 머리빗 하나 때문에도 몇 시간씩 싸우곤 했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했지. 내 거야, 내놓으라고. 아니거든. 어느 날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새엄마는 이때다 싶어 불쌍하고 가여운 신데렐라에게 힘든 집안일을 몽땅 다 시켜버렸어요. 집안 대청소하기, 벽난로에 장작 옮겨다 놓기, 식사 준비하기로 신데렐라는 하루 종일 바빴죠. 그렇게 신데렐라는 열심히 일했지만 새엄마와 딸들은 무정하고 거만하기만 했답니다. 엄마, 신데렐라는 너무 더러워요. 도저히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저도 따로 잘래요, 엄마. 너무 더러워요. 신데렐라, 예쁜 언니들이 말하는 거 들었지? 얼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던지 하려무나. 불쌍한 신데렐라는 더럽고 오래된 다락방에서 지냈어요. 신데렐라는 다락방의 작은 창문으로 정원을 내려다보고는 가끔씩 새하얀 비둘기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안녕, 귀여운 비둘기야. 며칠이 지나고 신데렐라는 다락방에서 2마리의 작은 생쥐를 만났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안녕, 나는 제다야. 안녕, 나는 모짜렐라라고 해. 나는 신데렐라야. 얘들아, 너희들 치즈 좋아하지? 내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저녁을 가져다 줄게. 신난다. 배고파. 며칠 동안 부엌 근처에는 어이신도 하지 못했어. 맞아, 아래층에 심술궂은 털복숭이 괴물이 살고 있거든. 그건 못된 고양이 파푸야. 내일 아침에 내가 맛있는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줄게.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신데렐라는 조심조심 부엌으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심술궂은 고양이 파푸는 쥐구멍 앞에서 체다와 모짜렐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잡아먹으려고요. 신데렐라는 조용히 치즈를 가지고는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새엄마의 딸들은 신데렐라를 불러세웠어요. 너 지금 손에 있는 게 뭐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데? 아침으로 먹으려고 치즈를 좀 가져왔어요. 엄마! 신데렐라가 우리 치즈 훔쳤어요. 치즈를 훔쳤다고요?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도둑질에 거짓말까지. 너 정말 나쁜 애구나. 하지만 그때 신데렐라의 나쁜 언니들을 겁주려고 작은 쥐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부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쥐가 있어. 엄마,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좀 해봐요. 세상에, 쥐가 두 마리나 있어. 새엄마가 막 쥐들을 잡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왕궁의 대사가 도착한 거죠. 왕자님께서 내일 밤 궁전에서 무도회를 여실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숙녀분들은 이 무도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신데렐라의 두 언니 제자벨과 카산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가 멋진 무도회를 위한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도 딸들이 제일 예쁘게 보이길 바랬답니다. 그래서 못된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무도회에서 입을 멋진 드레스를 만들게 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신데렐라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작은 생쥐 친구들이 신데렐라를 깨웠어요. 신데렐라, 일어나 봐. 무도회에 가야지. 어서. 하지만 난 드레스도 없는 걸. 이것 봐, 이 옷은 이렇게 더럽잖아. 눈을 감아봐, 신데렐라.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신데렐라를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얀 비둘기가 나타나 부리로 하얀 덮개를 열자 짜잔! 세상에, 어머나 이럴 수가. 너무 예쁜 드레스잖아. 신데렐라는 새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단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하지만 못된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질투심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새엄마도 딸들보다 더 어여쁜 신데렐라를 보자 신데렐라를 무도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엄마는 벽난로에 콩 한 그릇을 붓고는 신데렐라에게 모두 다 주워 담도록 했지요. 신데렐라, 벽난로 잿더미 속에서 5분 안에 콩을 모조리 다 주워 담는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무도회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줄게. 신데렐라는 너무너무 무도회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콩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분 만에 잿더미 속에서 콩을 모두 주워 그릇에 담았답니다. 신데렐라는 떠날 준비를 마친 새엄마에게 달려가 주워 담은 콩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새엄마는 이번에는 신데렐라의 더러워진 드레스로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신데렐라만 집에 남겨둔 채 궁전으로 떠나버렸답니다. 불쌍하게 혼자 남겨진 신데렐라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가 오래전에 심어놓으셨던 헤이즐넛 나무 아래에 앉아서 슬피 울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헤이즐넛 나무가 갑자기 흔들리며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어요. 나는 리아벨이야. 너를 도와주러 왔으니 슬퍼하지 마렴, 신데렐라야. 내가 지금 널 무도회에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무도회에 갈 수 있겠어요? 나에게 맡기렴. 다른 것들은 이미 여기에 다 있으니 어서 호박 하나만 가져다 주렴. 신데렐라는 호박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정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호박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차로 두 생쥐 친구들은 멋진 말들로 새하얀 비둘기는 멋지게 차려입은 마부로 변신시켰답니다. 신데렐라는 이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요정님? 요정은 다시 한번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신데렐라에게 멋진 파란색 드레스를 입혀주었어요. 그리고는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는
반짝이는 유리구두를 신겨주었죠. 내가 공주님이 된 것만 같아. 고마워요, 요정님. 자, 이제 무도회에 갈 시간이야. 서둘러. 무도회로 떠나기 전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당부를 했어요. 반드시 밤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마법이 다 사라져버려서 모두 원래대로 다 되돌아가고 말 거야. 신데렐라는 요정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드디어 궁전으로 향해 갔어요. 마침내 마부는 큰 궁전 앞에 마차를 세웠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신데렐라는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무도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 신데렐라를 보고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신데렐라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리오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함께 춤추지 않겠습니까?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와의 마법 같은 춤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간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시계가 막 12시 종을 치려고 할 때 신데렐라는 요정의 당부가 생각났어요. 반드시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신데렐라는 왕자를 남겨두고 재빨리 궁전 밖으로 내달렸어요. 어딜 가는 거요? 난 당신의 이름조차 몰라요. 신데렐라는 궁전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다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유리구두를 가져올 시간이 없었던 신데렐라는 있는 힘껏 마차로 달려가 궁전을 떠나버렸어요.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내어라. 필요하다면 이 나라의 모든 아가씨들에게 이 신발을 신겨서라도 말이다. 요정이 말했던 12시가 되자마자 모든 것은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요. 신데렐라는 다락방으로 돌아갔고 리오 왕자와 함께했던 마법 같았던 밤을 생각하며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신을 리오 왕자님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리오 왕자는 궁전 옆에 유리구두를 신어볼 수 있도록 큰 저택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젊은 아가씨들이 유리구두를 신어보기 위해 저택으로 모여들었어요.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언니들도 저택으로 갔지만 불쌍한 신데렐라는 데려가주지 않았답니다. 너는 집에 있거라, 신데렐라야. 그 유리구두가 너의 것일 리가 없잖아? 그 유리구두는 카산드라나 나한테 맞지. 너는 아니지. 하지만 저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새엄마는 신데렐라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데렐라를 집에 남겨두고 문을 잠근 뒤 두 딸과 저택으로 떠났답니다. 당연히 유리구두는 카산드라의 발에도 제자벨의 발에도 맞지 않았어요. 아,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맞을 것 같은데. 아유, 왜 안 되냐? 살쪘나? 그날 밤 저택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모짜렐라와 체다 덕분에 신데렐라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가 있는 저택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유리구두로 다가갔어요. 신데렐라가 막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을 때 마침 리오 왕자가 들어왔어요. 멈춰라, 꼼짝마. 유리구두를 망가뜨리려고 했지? 아니에요. 이건 제 유리구두예요. 저한테 꼭 맞아요. 제 친구 말이 맞아요. 신데렐라 거라고요.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 있게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어요.
유리구두는 맞춘 듯 발에 꼭 맞았어요. 당신 정말로요. 그날 밤 신데렐라 거였죠. 당신이군요. 당신이 그날 밤 나와 함께 춤췄던 바로 그 아름다운 숙녀였군요. 이름을 말해주겠소? 저의 이름은 신데렐라라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신데렐라와 왕자는 멋진 궁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에 아름다운 12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12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죠.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12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죠.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지요.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3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죠.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까지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지요.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12척의 배가 있었고 12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지요.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내 케이크에 공중에 떠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죠.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12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2 딸은 너무나 오만하고 건방진 성격이었던 반면 나머지 1명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히 일을 했답니다. 이 착한 소녀의 이름은 미녀였어요. 어느 날 이 부자는 그의 배들이 전부 다 폭풍으로 쓸려 내려가 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딸들에게 우린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아니라고 슬프게 말을 했지요. 막내딸 미녀는 아버지의 상황이 너무 슬퍼 그를 위로해드렸어요. 하지만 다른 2 딸은 매일같이 불평만 쏟아냈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배들 중 한 척이 부대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 딸들아, 만약 그 배가 멀쩡하다면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선물을 가져다 주마. 자, 말해보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니? 다이아몬드 반지랑 루비요. 금팔찌도요. 미녀야, 그럼 넌 뭘 받고 싶으니? 전 장미꽃이요, 아빠. 오랜 여정 끝에 그 부대에 도착한 딸들의 아버지는 배 형체가 난파된 것을 보게 되어 무척 슬퍼했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그는 어둡고 추운 숲속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나무들이 거의 쓰러질 것 같았죠. 그는 너무나 춥고 겁이 나서 어디선가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커다란 성을 하나 발견하게 됐지 뭐예요. 남자는 곧장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 그곳엔 인기척이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도 안에는 환하고 따뜻했어요. 게다가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했지요. 그 불쌍한 남자는 음식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성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빈 침실을 발견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옆에 놓인 새 옷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죠. 여기는 착한 요정의 성이 틀림없구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야. 남자가 이제 성을 떠나려던 찰나 정원에서 장미꽃을 발견했어요. 내 딸들한테 비싼 선물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이 장미는 줄 수 있겠구만. 그래. 남자는 장미 한 송이를 꺾었어요.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나무 뒤에서 무섭게 생긴 괴물이 나타났어요. 남자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음식도 주고 편안하게 잠도 재워줬더니 내 장미를 꺾어버린 게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용서하십시오. 전 그저 딸을 위해 꺾은 것뿐이라오. 네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는 치러야겠지. 당장 집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마주치는 사람을 데리고 와. 안 그러면 너를 잡아다 평생을 가두어 버릴 테니. 남자는 슬퍼하며 길을 나섰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그러다 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집에 도착했고 딸들을 보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한탄하며 야수가 한 말도 말해주었어요. 이를 들은 다른 딸들은 미녀를 무척 원망했어요.
네가 장미를 부탁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니. 무서워. 만약에 내가 제일 먼저 아빠를 만났어봐. 그럼 진짜 어떻게 됐을까? 내가 야수에게 잡혀가야 했겠지? 죄송해요, 아빠.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제가 가서 아빠가 갇히지 않게 해볼게요. 남자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미녀를 데리고 그가 머물렀던 야수의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먼저 식당으로 갔지요. 바로 그때 다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야수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미녀는 너무 무서웠지만 그 못생긴 야수는 그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내 성을 떠나게 될게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머물며 일을 좀 해야겠어. 네, 제가 기꺼이 여기서 뭐든 할게요. 미녀는 아버지와 포옹한 후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런 다음 성으로 걸어 들어가 보니 장미로 장식된 문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호기심에 차서 그 방에 들어갔죠. 방의 한켠에는 피아노, 다른 한쪽에는 그네, 그리고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한 거대한 책장이 있었어요. 그녀가 꿈꿔온 그런 방이었죠. 탁자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당신이 항상 행복했으면 하오. 당신의 소원은 제가 내린 명령과 같소. 미녀는 아버지를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그녀는 저녁을 먹으려고 연회실로 내려갔어요. 잠시 후 못생긴 야수가 연회실로 들어왔어요. 내 여왕이여,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해도 될까요? 이 성의 주인은 당신이잖아요. 왜 저한테 묻는 거죠? 아니, 이 성은 당신이 주인이요 여왕이여. 당신이 원하면 난 나가겠소.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그렇죠? 미녀는 야수의 말에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죠. 우리 결혼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면 어떻겠소? 아니요, 전 당신과 결혼하기 싫어요. 그러자 야수가 연회실을 떠났어요. 그러나 야수는 매일 저녁 그녀를 위해 훌륭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항상 친절히 대했죠. 여러 날이 지나고 미녀는 야수의 못생긴 외모도 익숙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게다가 더 이상 그가 무섭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미녀는 야수에게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물론이죠. 다녀오시오. 하지만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주오. 3일만 있다가 꼭 돌아올게요. 내 여왕이여, 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시오. 이 반지를 빼자마자 곧바로 성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요. 미녀는 반지를 끼고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미녀를 본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언니들은 그녀에게 질투를 느꼈답니다. 반지가 뭐 그러니? 너한테 전혀 안 어울린다 얘. 3일은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미녀는 아버지와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집에 머물렀죠. 그러던 그날 밤 미녀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야수는 지쳐 슬퍼하며 정원에 서 있었어요. 미녀는 잠에서 깨자마자 그가 무척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즉시 반지를 손가락에서 뺐죠. 정말로 그녀는 갑자기 성 안에 있는 그녀의 방에 있었어요. 미녀는 곧장 정원으로 달려갔고 그녀가 꾸었던 악몽에서처럼 야수는 진짜로 슬픔에 지친 나머지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야수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야수는 잠시 눈을 떴어요. 미녀여,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너무 슬픈 나머지 아파서 몸이 약해졌어요. 사실은 제가 떠나 있는 동안 당신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기꺼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거든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 성에서 당신과 함께. 바로 그 순간 온 세상이 반짝이는 빛으로 뒤덮였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곤 무척 크게 놀랐지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야수를 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야수 대신 잘생긴 왕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야수는 어디 있죠? 야수가 저예요, 여왕이요. 사악한 마녀의 주문에 걸려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날 사랑한단 말을 안 했다면 난 평생 못생긴 야수의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미녀의 진정한 사랑과 착한 마음씨 덕분에 그녀는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야수가 아닌 잘생긴 왕자와 미녀는 빛나는 성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법에 걸린 숲 주변에 있는 백설왕국이라는 곳에 아주 마음씨가 따뜻한 여왕이 살았어요. 눈이 흩날리며 내리던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여왕은 백일몽을 꾸었어요. 눈이 내리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었지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거센 바람 때문에 여왕이 가장 아끼는 빨간 손수건이 날아갔어요. 그 손수건은 아이들이 만들고 있던 눈사람의 머리로 떨어졌죠. 아이들은 여왕에게 고마워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나도 딸이 있었으면 눈처럼 하얗고 앵두 같은 빨간 입술을 가진 착한 여자아이가 있었으면. 몇 달이 지나고 그 마음씨 착한 여왕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9달이 지나고 왕과 왕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람이 이루어졌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백설공주가 아직 어렸을 때 마음씨 착한 여왕이 죽어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거죠. 몇 년이 흐른 뒤 백설공주의 아빠는 헬라라는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왕은 새 왕비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기 때문에 그녀의 무시무시한 탐욕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나의 여왕님,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누구도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 백설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어느 날 그녀의 아빠인 왕은 백설공주를 꼭 안아준 후 그의 군대를 이끌고 먼 여정을 떠났어요. 슬퍼하지 마라, 공주. 곧 돌아오마. 하루는 허영심이 센 악한 여왕 헬라가 부하인 덩카브를 불렀어요. 나의 마법 거울을 꺼내도록 해. 부하인 덩카브는 무척 어설펐어요. 커다란 거울 덮개를 쓰고 휘청거렸죠. 이런 멍청이, 여기서 당장 나가! 여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마법 거울이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바로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죠. 헬라는 무척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고. 성 전체가 그녀의 분노로 무너질 듯 흔들렸어요. 왕비의 악한 마음은 백설공주의 미모를 망가뜨리고 싶었죠. 그녀는 계획을 세워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마법의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심장을 가져오거라. 백설공주는 그 충직한 사냥꾼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숲으로 갔어요. 길을 따라 걷던 공주는 바닥에서 다친 새를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새의 날개를 치료하기 위해 새를 집었어요. 그때
충직한 사냥꾼은 백설공주에게 몰래 다가갔지요. 그리고는 백설공주를 쏘려고 활을 꺼냈어요. 주춤거리던 그가 활을 겨누려는데 다친 새를 들고 있는 그 소녀의 착한 마음씨를 보고는 이렇게 백설공주를 죽이는 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죠. 공주여, 그녀가 당신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공주님처럼 착한 분을 해칠 수는 없어요. 누가 저를 죽이라고 했는데요? 헬라 여왕님이여, 도망가셔야 합니다. 숨으세요. 사냥꾼은 대신에 야생 돼지를 죽여 여왕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의 심장을 여왕에게 가져다 주어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믿게 할 생각이었죠. 그때 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어두운 숲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밤에도 날카로운 가지를 헤치고 박쥐를 피해가며 최대한 멀리 달려갔어요. 그녀는 나무들 사이로 쓰러져 춥고 어두운 마법의 숲에서 잠이 들었어요. 사냥꾼이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장 여왕에게 갔어요. 여왕님 명대로 했습니다. 헬라 여왕은 박스를 받고 심장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성이 떠나가도록 웃었답니다. 해가 뜨고 백설공주가 잠이 깨어보니 바로 그 마법에 걸린 숲 한가운데였어요. 그녀의 앞에는 아주 작은 귀여운 집이 보였죠. 작은 정원과 울타리가 있고 앙증맞은 창문, 초인종, 동그란 문도 있었지요. 그녀는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가가 문을 노크했더니 문이 열려있지 뭐예요? 세상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 작아서 마치 장난감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작은 냄비들, 귀여운 숟가락, 유리컵까지. 작은 그릇에 담긴 수프를 보니 너무 배고파진 공주는 모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작은 침대에서 잠이 들어버렸죠. 멀지 않은 광산에서 일하던 그 집의 주인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서자마자 그들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용히 걸으며 속삭였어요. 누가 우리 빵을 먹어버렸어? 누가 내 접시를 쓴 거지? 누가 지금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빨리 잡으라고. 어떡해? 어머나, 빨리 어떡해? 잡으라고. 빨리 잡아. 잡아봐. 어이, 조용해. 그녀가 깨어났어. 담요 아래 숨었다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우린 작은 일곱 난장이랍니다. 전 에이스예요. 그리고 얘네는 졸리, 앵그리, 큐리어스, 실리, 샤이, 레이지. 전 백설공주예요. 여러분의 집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백설공주는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을 그 난쟁이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모두들 정말 많이 슬퍼했죠. 그래서 작지만 그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우린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공주님? Snow White is my name. I'm far away from the castle today. I stare at the sky and speak to my mother. She is now
hearts are now full of hope. Good little hearts will win again. 이곳과는 먼 다른 왕국엔 한 젊고 잘생긴 왕자가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앤투안이었지요. 그는 밤이면 밖에 나와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죠. 어느 날 밤하늘에 비친 백설공주의 얼굴을 본 왕자는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그녀가 위험하다며 그에게 마법 목걸이를 주었어요. 그래서 앤투안 왕자는 충직한 말과 함께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얼굴을 찾아 나섰죠. 한편 성 안에 있던 악한 왕비 헬라는 다시 마법의 거울 앞으로 갔어요. 던카브, 마법 거울을 꺼내어 내 미모를 보여주렴. 던카브가 들어와 이번엔 마법 거울을 넘어뜨릴 뻔했어요. 던카브는 눈치가 없고 멍청한 부하였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 어설펐죠. 그 여왕은 계속해서 그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던카브가 떠나고 헬라 여왕은 다시 거울에게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물어봤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죄송합니다, 여왕님. 7 난장이와 사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니야. 백설공주는 죽었다고. 이 여왕은 밤을 새워 백설공주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변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왕비는 곧 작고 귀여운 토끼로 변신했어요. 아침이 되자 난쟁이들은 모두 일을 떠났어요. 한 명씩 백설공주 뺨에 키스를 하고는 그들은 공주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어요.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숲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꽃에게 물을 주고 있었죠. 그때 어딜 다친 것 같은 작은 토끼가 정원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공주는 그 토끼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설공주는 토끼의 다친 다리를 묶어준 후 햇살 아래 있는 난쟁이들의 침대에서 편히 쉬게 했어요. 그 작은 토끼는 이내 잠이 든 것 같았지만 공주가 방을 나서자마자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바로 악한 여왕 헬라였어요. 이 모든 것이 왕비가 계획한 대로였어요. 그녀는 베개에 보라색 독약을 붓고 공주가 돌아와 여기서 잠을 자면 독약으로 인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피곤해져서 들어와 쉬었어요. 그녀는 바로 독약이 묻은 그 베개를 베고 누우려고 했죠. 백설공주님! 바로 그때 난쟁이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주는 그들을 맞이하려 문 앞으로 갔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함께 밤새 춤을 추었죠. 그러다가 벽난로 앞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나 다행이었지요. 독이 든 베개를 베지 않았으니까요. 여왕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던카브는 보초를 서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한 왕비는 다시 한번 거울에게 갔어요. 거울아, 이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왕님, 난쟁이들과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뭐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단 말이야. 이번엔 꼭 성공하고 말 테다, 백설공주. 며칠 뒤 난쟁이들이 광산으로 일을 나간 사이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옷을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3번 들렸어요. 백설공주는 밖에 누가 왔는지 살짝 봤어요. 거기엔 사과 바구니를 든
늙고 못생긴 노인이 서 있었죠. 누구시죠? 사과 사세요. 아주 달고 맛있는 사과예요. 한 입만 먹어주겠소?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기가 무척 겁이 났지만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기요, 아름다운 아가씨, 한번 먹어봐요. 하나는 내 그냥 줄이다. 백설공주는 노인이 준 그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한 입 베어 먹었죠. 그 사과는 바로 독이 든 사과였어요. 그녀는 도와달라고 미쳐 외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한편 엔토안 왕자는 멀지 않은 곳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을 쉬게 했어요. 그는 하늘에 비친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죠. 저쪽에서 길을 걷고 있는 한 늙은 여자를 보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가서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왕자와 말은 기절할 뻔했어요. 그녀에게 길을 물어보려던 왕자는 그만두었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대로 죽어있는 백설공주를 봤어요. 그들은 무척 슬펐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관을 만들었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이 왕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관을 흘려보냈죠. 강 하류에 있던 왕자는 강둑에서 말과 여행 중이었어요. 그는 유리관에 실은 보트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바로 알아봤어요. 자신이 찾던 백설공주였어요. 왕자는 너무나 슬퍼하며 그 유리관의 뚜껑을 열었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공주에게 걸어주었어요. 잘 가요, 내 공주님. 별처럼 당신도 빛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왕자는 백설공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목걸이가 마법을 부린 거였죠. 열심히 그녀를 찾아 나선 그 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백설공주가 깨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난 백설공주는 자신을 구하고 옆을 지킨 잘생긴 왕자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해안가에 도착했고 백설공주의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그제야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헬라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들은 왕은 그녀를 왕국에서 추방해버렸어요. 왕은 마법 거울을 잠궈버리고 왕비가 남긴 모든 것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성에서 성대하고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죠. 공주와 왕자는 난쟁이들을 결혼식에 초대해 축하를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